안녕하세요. 뉴 잉글리시 신영어입니다. 구문 어법 독해를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맛보기 강의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맛보기 강의 발전학습으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해볼까요? 이 가방은 너무 무거워서 그녀가 들을 수 없었다. 주어진 단어들 중에 so와 as 그리고 to가 보입니다. 맛보기 강의에서 so와 as to가 떨어져 있었던 원인 결과 구문 기억하십니까? He got up so early as to catch the first train.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첫 차를 잡았다. 마찬가지로 영작을 해보면요. 본동사가 무거웠다 was heavy이고 준동사가 들을 수 없었다 not to lift. 그리고 so와 as 사이에 원인 heavy가 오고 뒤에 결과가 이어지는 원인 결과 구문입니다. 본동사 주어는 이 가방 this bag이고 준동사 not to lift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녀니까 for her로 표현을 합니다. 맛보기 강의에서는 to catch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 he와 일치해서 따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as와 to가 붙어 있는 거고요. 영작은 as와 to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 for her이 오고 부정어 not을 넣어야 하니까 떨어지게 된 거죠. 숨겨진 주어 동사의 구를 대절을 이용하여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is bag was so heavy that she couldn't lift it.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를 절로 전환하면 대절 안엔 문장이 완벽히 성립되어야 합니다. 리프트 타동사의 목적어 this bag을 구에서는 따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절에서는 this bag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it이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so와 that이 붙어 있으면 목적 구문이 되지만 앞에 컴마를 동반하면 다시 원인 결과 구문이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This bag was heavy so that she couldn't lift it. 물론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 that은 생략될 수 있고요. 절이니까 역시 lift 뒤에 this bag을 받는 지시대명사 it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 결과 구문은 총 6가지 형태가 있는데 구의 형태가 3개고 절의 형태가 3개입니다. 그럼 세 번째 원인 결과 구문 절의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was such a heavy bag that she couldn't lift it. so와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원인으로 오지만 such와 that 사이에는 명사가 원인이 되니까 a heavy bag 이렇게 와야 합니다. 여기서 such가 so로 바뀌면 형용사나 부사가 원인이 되어야 하니까 heavier bag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such의 형명, so 형어명 이렇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결과 구문 절로 되어 있는 3가지 표현은 정리가 다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장 so as to 구로 표현된 원인 결과 구문에 이어서 2개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부정을 포함하는 to 구문입니다. This bag was too heavy for her to lift.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to 구문을 so that can't로 바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so that couldn't가 된 것이죠. 원인 결과 구문 마지막 6번째 표현은 This bag was heavy enough for her not to lift. 우리가 enough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
무조건 형용사 뒤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명사나 부사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인결과 구문 6가지 형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원인결과 구문 6가지 형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영작을 하나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읽을 수 없다. 소에스트를 활용해서 The books are so difficult as for us not to read. 절로 전환하면 The books are so difficult that we can't read them. 대절에서 지시대명사는 the books 복수를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them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영어의 대원칙은 몇 가지 없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시제는 중심 시제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재 시제는 지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을 의미하는 것은 현재 진행 시제이고요. 현재 시제는 중심 시제를 의미합니다. 가령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What do you do?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 시제로 물은 거니까 너 어제 하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거는 뭐야?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에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할 거는 뭐야?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는 뭐야? 즉 What do you do는 너 직업이 뭐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했었고 지금도 운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전할 것이라면 중심 시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재수생이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닐 경우는 어떡하나요? 의대 진학한다는 실력 있는 학생이 이것도 몰라?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 여학생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차를 운전했었고 지금도 운전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We have driven a car. 우리는 차를 운전해 왔다.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독해에서 현재 시제를 만나면 중심 시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 완료 시제를 만나면 다음에 올 미래 시제에 밑줄 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절이 포함된 문장의 시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we will win the game. 나는 믿는다. 우리가 게임을 이길 거라고. We win the game. 나는 믿는다. 우리가 게임을 이긴다고. We won the game. 나는 믿는다. 우리가 게임을 이겼다고. 이렇게 동사 believe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wondered처럼 과거 동사가 사용되면 미래 시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e wondered if 또는 whether he would
pass the exam. 그는 궁금했다. 그가 시험을 통과할지. He told me that he always starts his day with a cup of coffee. 그는 내게 말했다. 그가 항상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always가 없더라도 현재 시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갈릴레오는 데디아의 증거를 발견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과거에도 돌았고 지금도 돌고 있고 미래에도 돌 것이기 때문에 중심 시제인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엄마는 내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연습이 완벽을 이루는 법이라고. 살짝 법이라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라면 법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현재의 습관이나 불변의 진리, 속담이나 격언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하셨다. 한국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다고. 역사적 과거 사실로 늘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과거 설명하기 이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과거 had broken out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어법 선택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Another theory suggested that 또 하나의 이론은 데디아를 제안했다. must는 소스로부터 나오는 빛을 센터에 어두운 점이 있는 널리 퍼진 후광으로 여긴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등의 동사들은 보통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과 어울립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 또는 should가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teacher demanded that I should submit the report by Monday. 선생님께서 요구하셨다. 내가 월요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나방이 빛을 후광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보다는 나방은 보통 빛을 후광으로 여긴다는 중심 시제인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현재 시제 perceives입니다. 이런 문법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The witnesses insist that the accident take place in crosswalk.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동사 원형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앞에 should가 생략된 당위성이라는 것인데 목격자들은 주장했다.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럼 이상하죠? 목격자들이 그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단어 공부도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suggest, sub은 under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submit, 제출하다, survey, 지하철, submarine, 잠수함. jest는 carry, 옮기다, suggest, 아래로 옮기다, 기존의 것을 밑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propose
앞으로, pose, put, 놓다 두다. 미래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suggest는 뒤에 동명사가 오고 propose는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결혼 제안은 그래서 propose입니다. 제안하다 똑같이 해석하지만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독해가 아닙니다. 이어서 jest를 좀 더 설명해 보면 ingest, 안으로 옮기는 거, 그러면 섭취하다. egest, 밖으로 옮기는 거니까 배설하다. digest, 조각 내어 옮기는 거니까 소화하다. congest, 함께 옮기는 거니까 정체시키다. traffic congestion, 교통정체. 다시 원인 결과 구문 6가지 형태로 되돌아갑니다. The books are difficult so that we can't read them. 이 책들은 어렵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들을 읽을 수 없다. They are such difficult books that we can't read them. 이러면 절로 표현되는 원인 결과 구문 3가지 형태가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남은 2가지 구 형태의 원인 결과 구문도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books are too difficult for us to read. 기억나시죠? 투투 구문을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는 거. The books are difficult enough for us not to read. 그리고 enough는 형용사를 꼭 뒤에서 수식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원인 결과 구문 6가지 복습을 자꾸 해 보셔야 합니다. 6가지 모양을 따로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원인 결과 구문에 이어서 두 번째는 목적 구문입니다. I go to the library every day so as to study English.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so as를 생략해서 투부정사만 볼 수도 있고요. 가장 보편적인 용법이 목적 구문입니다. so as to가 in order to로 바뀌어도 마찬가지고요. 절로 전환한 so that이나 in order that도 목적 구문입니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 문장 앞에 와서 to study English, I go to the library every day.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간다. 똑같습니다. They visited me to ask something. 그들은 나를 방문했다.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역시 기본 문장이 끝나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뒤에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I bought him a book to celebrate his birthday.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역시 기본 문장이 끝나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뒤에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You allowed me to take a taxi not to be late. 너는 내가 택시를 타게 했다. 늦지 않도록. 역시 기본 문장이 끝나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뒤에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문장은 me에서 끝나는 거고요. 네 번째 문장은 내가 택시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문장이 택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him, 그에게, a book, 책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가 와서 본동사가 수요 동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give, 주다의 해석이 기본입니다.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바이는 사다잖아요. 그럼 나는 그에게 책을 샀다.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수요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더라도 기본 해석은 주다입니다. 선생님 바이는 사다라고 암기했는데 이상해요. 바이, 사다를 살리고 싶다면 사주다는 괜찮습니다. 이 문장은 목적어가 어북 하나만 있죠? 나는 책을 샀다. 이때는 목적어가 두 개 오는 수요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주다라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책을 샀나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책을 샀나요? 당연히 그를 위해서 책을 산 것이죠. 그래서 포가 정답입니다. 한 문장 더 해볼까요? He passed me balls. 그는 내게 공을 주었다. 수요 동사입니다. He passed the balls. 그는 볼을 패스했다. To me. 나에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My mom make a cake for them. 나의 맘은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들을 위해. My mom sent them a cake. 나의 맘은 그들에게 케이크를 주었다. My mom sent a cake to me. 나의 맘은 케이크를 보냈다. 그들에게. 일본식 영어로 전치사 포가 오는 make, buy, choose, get, cook, find, build, 전치사 to가 오는 give, show, send, tell, pass, teach, lend, bring 이런 동사들을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will get her a pencil. 그녀가 연필은 아니죠? 그럼 두 개의 목적어가 오는 거니까 수요 동사가 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연필을 줄 것이다. 얻어주다도 됩니다. I will get her a pool. 그녀가 바보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나는 그녀가 바보가 되게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allow 하면 허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가의 울음은 엄마가 분유를 타게 허락했다. 이상하죠? 아가의 울음은 엄마가 분유를 타게 했다. 이렇게 처리해야죠. 마찬가지로 You allowed me to take a taxi not to be late. 너는 내가 택시를 타게 했다. 늦지 않도록. 이와 같이 문장 구조를 잘 보면 동사의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전학습을 좀 더 해볼까요? I will make her happy. 나는 그녀가 행복하게 할 것이다. I will make him go there. 나는 그가 그곳에 가게 할 것이다. I will help him go there. 나는 그가 그곳에 가게 할 것이다. I will get him to go there. 나는 그가 그곳에 가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원인결과 구문과 목적 구문을 살펴봤습니다. 문장 끝나고 오는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목적 구문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처럼 이형식 문장은 절대 목적 구문이 될 수 없습니다. 뭐뭐 해서라는 원인이나 뭐뭐 하다니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I'm nice to meet you. 나는 좋다. 너를 만나서. 보통 회화에서는 I am을 생략해서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반가워. happy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행복해. He was happy to see his friends. 그는 행복했다. 그의 친구들을 봐서. 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 그는 놀랐다. 그 소식을 들어서. They became smart to solve the problem. 그들은 똑똑해졌다. 그 문제를 풀다니. You must be angry to say so. 너는 화났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다니. He must be stupid to believe his wife.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그의 아내를 믿다니. 이형식 문장이라고 해서 비동사와 become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동사를 사용해도 이형식 해석은 똑같습니다. 다만 감각동사는 이형식 문장 중에 유일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되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summer, foods go bad easily. 여름에 음식은 쉽게 상한다. 원래 고는 가다의 뜻이지만 뒤에 형용사 bad가 와서 나쁘게 되다, 상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Kimchi in the box went sour. 박스 안 김치는 쉬었다. People's faces turned pale.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turn은 원래 돌다이지만 뒤에 형용사 fail이 와서 창백해지다의 의미가 됩니다. His mom got sick to work too long. 그의 맘은 아프게 되었다. 너무 오래 일해서. 원래 get은 얻다이지만 뒤에 형용사 sick이 와서 아프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 baby fell asleep. 아기는 잠들었다. 원래 fall은 떨어지다의 의미이지만 뒤에 형용사 asleep이 와서 잠들게 되다가 되는 거죠. Money ran short to spend too much. 돈은 부족해졌다. 너무 많이 돈을 써서. 원래 run은 달리다의 뜻이지만 뒤에 형용사 short가 와서 부족해지다의 의미가 됩니다. 이젠 미래 시제가 있을 경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You will think her a singer to hear her sing a song. 너는 그녀를 가수로 생각할 거다.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will think 미래 시제를 보고 투부정사 해석을 같이 미래로 해석하는 겁니다. 조건부사절 if절이나 시간부사절 when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 해석을 하지만 현재 시제 here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가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 또는 너가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여기에서 가정법 시제가 등장합니다. if절에서 현재가 미래 해석을 하기 때문에 if절의 과거는 현재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밀려서 if절의 과거 완료가 과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미래 시제 will think를 보고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to hear를 hearing으로 바꿔도 될까요? 내신 시험에서 변형하여 출제할 때 자주 나오는데요. 분사 구문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역시 이때도 미래 시제나 가정법 시제를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He would be happy to see his friends. would be 과정법 과거 시제를 보고 현재 해석을 합니다. 그는 행복할 텐데 만약 그의 친구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해석을 하고요. He was happy to see his friends. 이 문장은 미래 시제나 가정법 시제가 없고 이형식 문장이니까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로 해석합니다. 그는 행복했다. 그의 친구들을 봐서. To look at his face, you couldn't avoid laughing. 가정법 과거 시제 couldn't avoid를 보고 if절의 과거 모양을 갖지만 현재 해석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너는 웃는 것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ooking 분사구문이 되어도 couldn't avoid 가정법 과거 시제를 보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couldn't avoid laughing 웃는 것을 피할 수 없을 텐데. avoid 피하다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온다. 의역하면 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cannot avoid ing, cannot help ing. help가 돕다의 뜻일 때는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뒤따라 오지만 여기서 help는 피하다 avoid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가 온 것입니다.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hoose나 help가 생략되어서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choose의 명사 형태 choice를 활용해서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끝으로 there is no choice but 동사 원형 형태까지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To be tired, he would study hard. would study 가정법 과거 시제를 보고 피곤하면 그는 열심히 공부할 텐데. 해석이 이상하죠? 미래 시제나 가정법 시제가 보이더라도 앞뒤 해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양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어의 또 한 가지 대원칙이 바로 양보 우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비록 피곤하더라도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if가 있다고 막연히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if가 양보절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중학생들은 if만 보이면 습관적으로 만약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보 우선의 원칙. 0. He is intelligent.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된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넌 생각이 어려. 그러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린데 똑똑하면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어리지만 그는 똑똑하다.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우선 6가지 원인 결과 구문 형태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물론 so that can't 문장 전환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4가지 형태도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장 전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분의 내용이 반대면 양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양보가 아닌 경우 미래 시제나 가정법 시제가 있으면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그 진실을 알면 너는 놀랄 것이다. 이 형식 문장에 연결되면 뭐뭐 해서 원인이나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내 아들은 충격받았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을 봐서. 이 형식 이외의 나머지 문장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구문으로 처리합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중간 정리가 되셨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총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자, 6번째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This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summer. 이 강은 위험하다. 여름에 수영하기에. 해석은 어렵지 않죠? To swim이 형용사 dangerous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밑줄 친 to swim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문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It is dangerous for us to swim in this river in summer. 우리가 여름에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it은 형식상의 주어이고요. to swim 이하는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to swim은 명사적 용법 주어 역할입니다. To swim in this river in summer is dangerous. 여기에서 전환된 것이죠. 위험한 것은 이 강이기 때문에 this river를 주어로 문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을 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is river가 주어 자리에 가더라도 전치사 in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in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This river is dangerous to swim in summer. 이 문장도 봐주세요. pleased냐 pleasant냐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법 문제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 주어, 사물 주어 이런 일본식 영어가 만연되어 있었거든요. pleased는 사람 주어일 때, pleasant는 사물 주어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주어가 she, 사람이니까 그냥 pleased라고 생각한 거죠.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함께 있기에 즐겁다. to be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역시 원래 문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 주어라 생략하고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은 즐겁다. 따라서 정답은 pleasant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녀죠. she가 주어 자리에 간 거고요. 문장 끝에 전치사 with가 그 근거가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들만 소개한 것 같아서 쉬운 문장도 하나 소개합니다. 이 빨간 드레스는 그녀가 사기에 비싸다. to buy 의미상의 주어는 for her이고요. 형용사 expensive를 꾸며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사적 용법입니다. He grew up to become a doctor. 원인 결과 구문 아니고요. 양보도 아니고 미래 시제나 가정법 시제가 없으니까 조건도 아니고 이용식이 아니니까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도 아니고 형용사 수식도 아니니까 목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그는 자랐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상하죠?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결과 구문이라고 합니다. 동사 growup은 무의지 동사라고 합니다.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의지와 상관없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내일 콩나물국 먹고 2.5cm 커야지. 그럼 클까요? 또는 난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 이번 설날에 떡국 2그릇 먹고 2살 먹어야지. 그럼 그 나이를 누가 인정해 주나요? 이런 동사들이 무의지 동사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구문은 바로 이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vase fell to break into pieces. fall, fell, fallen이 무의지 동사이고요. 화병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She failed the vase to break into pieces. 그녀는 화병을 떨어뜨렸다. 무의지 동사가 아니죠? 그럼 목적으로 그녀는 화병을 떨어뜨렸다.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He awoke to find himself lying on the floor. awake가 무의지 동사고요. 그는 깨어나서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He studied hard only to fail. 콤마에 초점을 맞추면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실패할 뿐이었다. 콤마가 없는 경우는 명확하지 않으면 목적 구문이 됩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컴마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영작 과제를 봐주다 보면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학생한테 야 여기에 컴마를 왜 했냐 이렇게 하니까 문장이 길어져서 중간에 컴마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컴마는 쉼표예요. 컴마가 나오면 앞문장은 끝난 거예요.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예쁘기 때문에. 즉 나는 그녀가 예쁘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 문장은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컴마가 왔으니까 문장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취했기 때문에. 뒤에는 싫어하는 이유가 오는 것이죠. 이 문장도 보세요. They left their hometown never to return. 그들은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컴마가 없으면 다르죠. 그들은 고향을 떠났다. 절대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